14번부터 아마 오늘 저 혼자 하루 종일 계속 수업 시간에 쭉 떠들고 있을지 몰라요. 진도 나가야 되는 것 때문에.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거 얘 두근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3일 때 두근의 합이랑 곱을 이용하시면 되죠. 두근의 합은 얘랑 얘랑 더한 거잖아요. 왜 더하면 몇이에요? 2분의 5죠? 두근의 곱은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요. 근데 이 식으로 봤을 때 두근의 합은 2분의 a의 마이너스, 두근의 곱은 2분의 b죠. 그러니까 a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5라는 거, b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3이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이건 이해될까요? 그럼 a, b 구했으면 대입하시면 되죠. 그럼 8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는 0.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마이너스 5랑 1로 인수분해가 되나? 3이 되려면 네, 여기가 아니잖아요. 인수분해가 근데 인수분해 할 필요 없네요. 두분의 합구하는 거죠. 요거 분의 요거의 마이너스. 답은 8분의 3. 합 구하는 식 기억해요? 기억 못하면 써주고요. 마이너스 a분의 b 곱은 a분의 c가 공식이었어요. 공식을 외우셔야지 풀 수 있는 겁니다. 공식 안 외우고도 풀 수는 있긴 있죠. 네. 얘를 이 근 가지고 식을 거꾸로 쓰셔서 a, b를 확인하셔도 풀 수는 있습니다. 거꾸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자, 넘어가요? 다 쓰셨죠? 다음 어디니? 28번이에요. 28번은 쉬워 보이는데요? 누구죠? 너 아니야? 누구죠? 이거 왜요? 학생 수가 x잖아요. 그럼 사탕수만 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탕수 뭐예요? 전체 학생 수보다 10 작다면서요. 사탕수가. 그러니까 사탕수는 x 빼기 10이잖아요. 그러면 얘랑 곱하면 그게 전체 사탕 개수잖아요. 전체 사탕 개수가 몇 개예요? 40 곱하기 5니까 200개죠. 이거 왜 못 푼 거예요? 10을 잘못 봤어. 그래서 마이너스 20이랑 10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x가 20이고 x가 마이너스 10인데 당연히 개수의 음수는 없죠. 학생 수는 20명 뭐 이렇게. 얘는 활용 문제 중에서도 쉬운 편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시는 원가 정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정말 자주 나와요. 네. 푸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원가가 2,000원이죠. 정가를 정하셔야 되거든요. 정가는 2,000원에다가 X% 이익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2,000원에다가 이익이니까 플러스고요. 2,000원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X죠. 요거 이해 안 가면 얘기. 정가 정하는 거 이해돼요? 이거는 다식 쓰는 걸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쓸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도 쓰지만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2000에 1 플러스 100분의 1x 같은 거예요. 2000으로 묶은 거거든요. 얘보다는 얘를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걸 써야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식 써도 계산 못해. 네. 자,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할인가 해야 돼요. 할인가는 얘가 정가니까 정가를 쓰시고, 여기에서 할인을 하잖아요. 그게 얘한테다가 1-100분의 1x를 곱한 거야. 이거 이해 안 가면 얘기. 이해 안 갈 텐데. 왜요? 외우는 이해가 간다는 얘기고 다른 분들은 이해 안 갈 텐데. 이해돼요? 말을 해? 네. 예를 들어서 얘가 10%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게 90%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할인을 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1이 100%인 거고 거기에다가 10%를 줄여야 90%가 돼야 되니까 100분의 1 x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할인가예요. 자, 근데 뭐 이제 뭐예요? 팔았더니 45원 손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이익을 써야 되는 거죠. 이익은 식이 뭐죠? 원가에서. 아니죠. 네? 할인가에서 원가를 제외한 게 이익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식이 되는 겁니다. 조금 요걸 맞춰서 쓸 거예요. 자, 그래서 할인가 그대로 쓰시고 밑에다 쓸게요. 좁아 보이니까. 할인가를 그대로 쓰고 할인가 그냥 여기다 바로 할게요. 요 식에다가 밑에 쓰기 불편하니까. 원가가 2,000원이었죠? 2,000원을 빼면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손해를 봤죠? 마이너스 45가 나와야 돼. 손해니까요. 이게 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하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요걸로 쓰시면 이거 지금 합차 공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차 공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 식으로 꼭 쓰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를 합차 공식을 먼저 하면요. 그러면은 2000에다가 1 마이너스 만분의 1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000에 마이너스 45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제 분배 법칙을 하겠죠? 그러면은 2000에 마이너스 공을 없애야 되겠죠? 3개를. 그러니까 5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000 마이너스 45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보니까 2000은 이제 없어지면 되죠. 그래서 지금 5분의 1 x제곱이 45가 되는 거고요. x제곱은 뭐 45 곱하기 5잖아요. 그러니까 225가 될 거고요. 225는 15의 제곱이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5인데 퍼센트는 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는 15. 그래서 15%가 답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2차 방정식 활용해서는 그래도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네. 이렇게 쓰고 풀 수 있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가, 정가, 할인가를 잘 못 정하시고 네, 이익에 대한 식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식을 쓰기가 좀 어려운 거니까 항상 문제 이런 금액 문제가 나오면 원가, 정가, 할인가를 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 문제를 보고 네, 그래서 그걸 정하신 다음에 푸셔야지만 그 다음이 뭐가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따라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5번으로 가겠습니다. 35번은요, 지름의 길이가 지금 24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4니까 큰 원의 반지름이 나오죠? 12잖아요. 네.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거니까 이게 x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x겠죠? 그럼 여기는 24 마이너스 2x가 되니까 중간 원의 반지름은
12-x가 중간원의 반지름이고요. 작은 원의 반지름은 그냥 x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반원에서 작은 반원 두 개를 빼는 거잖아요. 근데 좀 이제 센스가 있으시다면 어차피 이 색칠된 게 32파이니까 원을 그냥 반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얘에서 얘 빼면 64파이여야 된다는 걸 알면 좀 더 쉽게 식을 쓸 수 있죠. 이건 이해돼요? 어차피 얘 두 배가 여기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도 이렇게 색칠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죠. 그러니까 좀 센스 있으시면 이런 식으로 푸시는 게 훨씬 쉽게 푸는 거고요. 자, 계산을 하시면 144파이고요. 얘는 12-x제곱파이고요. 얘는 뭐냐? x제곱파이고요. 이게 64파이가 돼서 파이는 다 버리시면 되고 144 마이너스 144 마이너스 24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64 그래서 마이너스 144 플러스 24x 마이너스 x제곱 자 그래서 없앨 수 있는 거 없애주시면 이렇게가 없어지죠? 네. 그래서 얘네들을 다 넘기시면 2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64는 0이어서 2로 나누면 뭐 계속 써야 돼. 옆에다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2는 0이어서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8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네, 그래서 x의 값이 하나는 4고 x의 값이 하나는 8이 되었는데 가장 작은 거니까 8은 안 돼요. x가 8이 되는 순간 작은 원이 아니라 중간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자, 다음은 38번. 그 밑에 뭐 있나? 37번 먼저. 37번은 많이 중요한 얘기고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황금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금비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사용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이제 황금비를 사용을 해요. 뭐 가장 간단하게 보이는 게 이런 A4 용지. 이런 A4 용지도 황금비인 거예요. 가로와 세로의 비가 보통 이제 무리수인데 1대 1.4 정도 돼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황금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문제마다 이제 교과서에 이 얘기 황금비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형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뭐 옛날에 뭐 신전 그리스 신전 그런 것도 다 황금비로 만들어놨다 뭐 그런 거 얘기를 할 수 있고 거의 대부분 요 형태로 돼 있는 건 다 황금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상이나 뭐 이런 A4 용지나 이런 탭이나 뭐 이런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황금비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람도 원래 그 비율을 황금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뭐냐 비너스상? 네, 그런 것들도 네, 황금비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응용 문제들이 좀 그래서 황금비 얘기가 나오면 많이 나와요. 네, 황금비 문제로 풀어라.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활용 문제에서 내기에 상당히 좋아하는 문제고요. 왜냐면 쓸 게 많잖아요. 얘기할 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 집어넣고 황금비로 계산하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 아마 이게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다루는 내용들을 꼭 아셔야 되는 거고요. 시험에는 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뭘 황금비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이 전체 직사각형이랑 요 직사각형이 황금비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여기가 x가 되는 거고 자, 그럼 당연히 여기도 x고 여기도 5고 여기도 5니까 식은 닮은 비로 그냥 식을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x 대 5는 5대 요거죠? 5 플러스 x. 그래서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황금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무조건 근은 그러니까 무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래서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면 x제곱 플러스 5x는 25가 돼서 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5는 0이 돼서 근의 공식에다가 이제 대입하시면 네, 그러면은 x는 뭐냐 홀수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대입을 하니까 네,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네, b제곱 25 마이너스 플러스 100이네요.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5 루트 5가 돼서 근데 보니까 답이 두 개 중에서 b니까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5 루트 5가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답을 쓰셔야 합니다. 됐죠?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위에 38번 뭐 요거는 그래도 좀 쉽죠. 네, 요거는 뭐 얘가 위에 이렇게 아래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A에서 B로는 1초 1cm니까 요만큼이 X죠. 그럼 요만큼은 12 빼기 X가 될 거고 얘는 여기로 가는데 그게 1초 2cm니까 얘는 2X고요. 넓이가 30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이거 가지고 넓이식을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넓이식을 쓰시면 2x 곱하기 12-x 곱하기 2분의 1이 32 네, 이게 식이 되는 거고요. 약분을 하시고 12x-x제곱이 32니까요. 이 아까 한 거랑 똑같네. 8이랑 4로 또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2는 0이어서 마이너스 8이랑 마이너스 4로 되는 거여서 x는 4랑 x는 8인데 처음으로 32가 된다 그랬으니까 4초인 거야. 8초는 안 돼요. 오케이? 둘 다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는 뭐 유형 하나 알아두시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 45, 46 뭐 이렇게 해요. 3개. 자, 42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좀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편인데 두 분의 합 꼭 이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두 분의 합을 먼저 생각하시면 자, 두 분의 합은 움직이냐? 지우기가 돼 있어. 두 분의 합은 왜 안 먹어? 얘는 왜 움직이지? 42, 45, 46이죠? 오크북이었지? 할게요. 네,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11이고요. 두 분의 곱은 2분의 마이너스 6입니다. 자, 그래서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3이죠. 네. 자, 그래서 두 분의 합이랑 곱을 구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식을 이제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얘도 두 분의 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 얘네 두 개를 더할 거예요. 네, 그러면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이 두 분의 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지금 뭐가 되니? 곱하면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1 이게 두근의 곱이에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각자 구해야 돼 어차피? 합이랑 곱이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계산을 해야 되네. 이거 쓸 필요가 없네. 자, 지금 보니까 인수분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인수분해를 하니까 2x랑 x고요. 6이랑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x가 지금 하나는 2분의 1이고요. x가 하나는 마이너스 6이거든요. 그런데 작은 게 알파니까요. 알파가 마이너스 6이고요. 베타가 2분의 1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밑에 있는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시면 뭐였냐? 자, 알파가 마이너스 6이었죠?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1, 베타가 2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더하니까 2분의 3이었죠? 그래서 통분하면 마이너스 6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9, 그래서 6분의 8이니까 3분의 4, 두근의 합이 3분의 4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옆에다 쓸게요. 마이너스 6분의 베타가 2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더하면 2분의 3이니까 네,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네, 마이너스 6분의 1이고요.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두근의 곱이에요. 그래서 두근의 합도 구했고 두근의 곱도 구했죠? 그러면 이제 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합은 부호 반대로 쓰셔야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 곱은 그대로 써서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써야 되는데 x제곱 앞에 개수가 10이라 그래서 마지막에 11을 다 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2x제곱 마이너스 1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 네, 요게 식이 됩니다. 이렇게 얘는 두근의 합곱인 줄 알았더니 얘는 필요가 없었어요. 계산하는데 도움이 안 됐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요. 45번 윗변과 아랫변의 비가 1대4 높이가 아랫변의 길이보다 3cm가 더 길대요. 그러면 정하셔야죠. 윗변을 그냥 이거를 그냥 문자로 정하는 거예요. K. 그럼 아랫변은 4K 이렇게 되고. 그럼 높이는 4K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식에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K 플러스 4K 곱하기 4K 빼기 3이 곱하기 2분의 1 했더니 55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5K죠? 네, 그래서 얘 그냥 넘기는 게 낫겠죠? 110이죠? 얘는 그러면은 부배법칙 하면은 20K 제곱 마이너스 15K 뭐 5로 나눠 보겠죠? 그러면은 4K 제곱 마이너스 3K에 얘 5로 나누면 22죠?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제 얘는 뭐로 해야 돼? 마이너스 3이 되려면 11이랑 2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여기가 4K고 여기가 K겠죠? 부호는 얘가 마이너스네요. 그래서 K는 4분의 11, K는 마이너스 2. 근데 길이니까 음수 안 되죠? K는 4분의 11. 이렇게 됩니다. 넘어가실게요. 네.
쓰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 연우 얘기야. 45분에요. 네. 답이 2cm인데요. 이거 답이야? 네. 너 뭐 잘못 썼어? K 플러스 4K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아, 3cm 기네요? 네. 더하기 3이네요? 네, 여기가 더하기예요. 색깔을 다른 걸로 표시를 할게요. 3cm가 길었어요. 여기가 더하기였어요. 그럼 여기도 더하기겠죠? 뭐 크게 달라질 건 없고요. 여기가 더하기예요. 여기도 더하기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바뀌었어요. 네. 답이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답이고 얘가 답이 안 되는 거죠. 네. 문제를 잘못 봤네요. 네, 그리고 46번이요. 제가 네. 질문했는데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요? 해야 돼. 해야 된대요. 네. 자, 그럼 다 쓰셨나요? 넘어가겠습니다. 40번 근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이 길이를 그냥 x로 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정하면 이 길이가 40 빼기 2x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빗금친 거 이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x 곱하기 40 빼기 2x가 200이 되는 거고요. 근데 너무 쉬운데? 자, 그럼 네. 승호야 제가 계산해라. 네. 생각보다 너무 쉬워서 네. 여기까지 식만 쓸게요. 네. 그래서 워크북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이제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몇 쪽까지 나가요? 모르겠어요. 네? 겁나게 나갈 것 같아요. 네? 모르겠다고요. 시험 범위를 좁히는 것도 너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 건지는 잘 생각해 보시고요. 좁히려면야 좁힐 수 있죠. 하지만 네,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는 거. 자, 오늘 이제 2차 함수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뭐 어디까지 할 거냐 물어보셨는데 겁나게 많이 할 거예요. 먼저 어디까지 할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110, 100, 127까지는 기본적으로 가겠네요. 127이요? 네, 지금 112쪽인데. 네. 워크북 숙제도 있잖아요. 그건 모르죠. 이제 그건 이따가 보고 설명 다 하고 해보고 얘기합시다. 네. 아무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를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은 1차 함수라는 걸 배우셨기 때문에 1차 함수에서 계산했던 방식들 기억하세요? 문제 풀 때 함수는 계산 방식은 다 똑같아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식을 모르면 문제에서 좌표를 가르쳐 줄 거고. 그래서 좌표를 이용해서 식을 만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식을 알고 있으면은 좌표를 구하라고 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해서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방식의 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조금 이제 계산 방식이 다른 것 뿐이지 형태가 다른 건 아니에요. 네. 좌표 쓰는 거나 그런 거 다 똑같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계산 방식만 익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계산하는 순서나 그런 건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이제 2차 함수를 얘기를 할 때 함수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항상 뭐가 먼저 나오냐면 함수값이라는 게 항상 나옵니다. 함수에서는. 그래서 y는 fx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함수에서 이런 걸 배웠죠? 뭐 예를 들어 f2는 3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x고 이게 y니까 좌표를 표현할 때 2,3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xy라는 걸 아니까 이제 대입할 때도 좌표로 표현한 다음에 대입하시는 게 편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의미라는 거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문제에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얘고요.
네. 근데 2차 함수가 되려면 무조건 y 있어야 되고 등호 있어야 되고 x제곱만 있으면은 2차 함수라고 무조건 얘기를 합니다. 네. y랑 등호랑 x제곱 있으면. 자, 그리고 여기 써 있는 유식을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거를 일반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쓰는 걸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일반형 표준형 얘기를 하고, 자,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A, B, C나 A, P, Q가 하는 알파벳의 역할들을 이제 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거에 맞춰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기본적으로 일반형이 뭐냐, 표준형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무언가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식이 있으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은 무조건 표준형을 알아야지만 그릴 수 있어요. 일반 형식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이 P랑 Q가 꼭지점이거든요. 네. 이제 여기서는 점이랑 꼭지점을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꼭지점이라고 하는 게 2차 함수는 그림 모양이 이렇게 포물선으로 나오는 모양이거든요. 그럼 가장 위에 있는 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아래로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가장 밑에 있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해요. 그럼 다른 옆에 있는 애들은 그냥 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가장 위에 있거나 밑에 있는 애만 꼭지점이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PQ라고 다시 XY라고 어차피 XY는 같은데 구분해 주는 거야. 가장 위에 있다고. 그래서 PQ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 자, 그거 알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이 정도 운전 얘기를 하고 이제 하나하나씩 알파벳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 이제 밑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네, 밑에 있는 걸 보시면 다음 중 2차 함수면 똥 아니면 x 하래요. 1번은요? 오. 맞죠? y 등호 x제곱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당연히 문자가 분모 있으면 안 되겠죠. 2번은요? 아니. 얘는 1차 함수죠. 3번은요? 맞아요. 전개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인데 없어지죠? 그래서 1차 함수여서 x가 된다.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1-1번은 뭐 식 써야 되는 거니까 해보시고 안 되면 얘기를 하는 게 낫겠죠. 네. 어차피 식 쓰는 건 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2번이 함수값이죠. 얘가 x가 2라는 의미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x 자리에다가 다 2를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답이 2가 되겠죠. 얘는 x가 마이너스 3이란 얘기니까 x에다가 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 1차 함수도 이렇게 했잖아요. 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함수값은 항상 대입만 하시면 된다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y는 x제곱 이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y는 x제곱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여기다 쓰면 좀 그러니까 백지에다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다가 그냥 할게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y는 x제곱이라는 요식은요. 자, 이 앞에 아무것도 없지만 1이 있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인 식 모양은 y는 ax제곱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a가 해야 되는 역할을 이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a가 해야 되는 역할은 그림을 먼저 좀 그려보고 할까요? 그래야지 좀 보기 편하니까. 자, 우선 이 식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그림을 그릴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x, y 구분을 해주셔서 x에다가 0부터 숫자를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0을 대입하면 당연히 y가 0이겠죠? 1을 대입하면 1이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해도 1이고요. 2를 대입하면 4고 마이너스 2 대입해도 4예요. 그럼 이렇게가 다 좌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수직선에 찍어보면 0,0이 여기고요. 1,1이 여기겠죠? 마이너스 1,1이 여기고요. 2,4는 이쯤 되고요.
마이너스 2,4도 이쯤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어주시면 돼요. 이게 그림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을 그리시려면 점을 최소한 5개는 찍으셔야 되는 거죠. 네, 꼭지점 하나, 양쪽에 하나, 그 옆에 하나까지 찍을 수 있으면. 근데 뭐 못 찍으면 한 3개 정도 찍으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되는 건 보통 이제 대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만 구하셔도 이쪽은 찍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대칭으로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네, 한쪽을 알면 반대쪽을 대칭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5개를 찍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A가 보여야 돼요. A가 하는 역할은 먼저 A가 양수면요. 지금 이게 1이 양수잖아요. 네, 아래로 볼록이에요. 모양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죠? 네. 근데 A가 음수면요. 그래프 모양이 위로 볼록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에다가 쓰면 y는 뭐 마이너스 x제곱을 제가 그릴 거다. 얘처럼 똑같이 좌표를 구해서 그러면 꼭지점 똑같고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야. 아시겠죠? A가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그리고 A가 절대값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A의 부호가 하는 역할이 이건 거고 숫자가 하는 역할이 절대값이 숫자가 점점 커. 그러면 이 그래프가 폭이 좁아져요. 숫자가 클수록. 그래서 폭이 이제 좁아져서 얇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숫자만 봤을 때 그게 0에 가까워질수록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옆으로. 0에 가까울수록 점점 넓어지는 거고 네, 숫자가 점점 클수록 점점 좁아지는 거고 네, 그래서 숫자가 하는 역할이랑 그 다음에 부호가 하는 역할이 아예 다른 거죠. 네, 구분을 완전히 해주셔야 되는 거죠. 부호 따로, 숫자 따로.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y는 ax 제곱. 얘 보시면 꼭지점이 보이시죠? 여기잖아요. 네, 꼭지점이 0,0이에요. 자, 밑에 있는 얘도 꼭지점은 똑같이 0,0이에요. 자, 이렇게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P고 얘가 Q라고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꼭지점에 대해서는. 근데 이 P가 하는 역할을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P가 뭐냐면 이 그림이 대칭이 되는 선이 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니까 대칭이 되는 선이 어디예요? 여기죠? 얘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대칭이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추계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걸 기억하시면 되냐면 1차 함수에서 우린 이런 걸 배웠어요. 여기가 1이면 x는 1 이렇게 썼거든요. 이거 기억나요? 네, 이거예요. 이게 추계방정식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얘가 지금 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수직으로 걷을 때 대칭. 옆으로 그진 않아요.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는 요거까지만 생각을 해주신다면 꼭지점에서 이 p가 하는 역할이 추계방정식이고 쓸 때에는 x는 0 이렇게 쓰면 돼요. 왜냐면 이 선이 지금 x는 0자리잖아요. 그렇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x가 대칭이 되는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왼쪽 오른쪽이 구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른쪽은 당연히 x의 값이 0보다 큰 쪽이에요. 왼쪽은 그럼 당연히 x의 값이 0보다 작은 쪽이겠죠. 네, 그래서 a가 양수일 때에는 자, 축에서 왼쪽을 보면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우리가 배웠던 것도 생각하시면 이 점의 이동을 배웠거든요. 1차 함수에서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x가 0보다 큰 오른쪽이죠? 네, 오른쪽일 때에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증가라고 외우셔야 돼요. 이해될까요? 자, a가 음수일 때는요 반대예요. 점의 이동이 이렇게 되겠죠? 증가.
A가 음수일 때. 이거는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에는 X가 0보다 작은 쪽은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오른쪽은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하나를 외우시고 반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이거 하나 외우시면 A가 마이너스일 땐 그냥 반대다 라고 생각하셔도 조금 더 쉽게 외울 수는 있겠죠. 지금 하는 거 어차피 다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쉽게 외우셔야 되는 거여서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얘는 A의 값이 1이었고요. 얘는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네, 숫자가 똑같은데 부호만 다르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얘가 X축이잖아요. X축의 무조건 대칭이다. 한마디로 숫자는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면 무조건 X축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그려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 그게 A가 하는 역할입니다. 문자 하나 얘기한 거예요. 네. 점점 또 표정들이 심각해지시는데, 네, 자,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네, 자, 이제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있다고 치고 밑에 있는 문제를 이제 볼게요. 자, 이제 방금 전에 했던 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얘기하시면 되고, 안 나시면 제가 쓰면 되니까. 여기 A가 1이죠? 그럼 뭐예요? 1번? 아래로 블록이고요. 그 다음에 뭐의 대칭이에요? 아까 X는 0이 축의 방정식이었잖아요. 근데 그 선이 아까 뭐랑 똑같아요? Y축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Y축으로 왼쪽 오른쪽이 대칭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이. 여기까지도 이해돼요? 자, 다음에 3번. 몇 사분면 지나냐? 방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 3, 4라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1, 4분면, 2, 4분면 지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음수일 때는 3, 4분면, 4, 4분면 지나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1, 4분면, 2, 4분면을 지난다. 그리고 아까 외우라고 했던 x가 0보다 크면 뭐였죠? 네, 증가. x가 0보다 작으면 증가 감소. 근데 가끔 이럴 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를 감소라고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감소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증가나 감소는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읽는 위치를 바꾼 것 뿐이거든요. 얘가 이렇게 읽으면 증가고 이렇게 읽으면 감소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끔 그렇게 말을 바꿔서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증가나 감소는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증가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감소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는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X축의 대칭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요. 3-1번 쓰세요. 이따가. 네. 다음에 y는 ax제곱 설명 다 했어요. 아까. 네. 여기 다시 한번 그냥 보고 갈게요. 요식일 때는 무조건 꼭지점이 0,0인 거예요.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 무조건 0인 거예요. 그냥 세트로 외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외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을 때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그 다음에 음수면 위로 볼록이고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지고 절대값이 0에 가까울수록 폭이 넓어지고 똑같은 얘기죠? 네. 얘랑 부호가 다르면 X축 대칭이고 아까 했던 얘기고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뭐 막 쓸 건 없어요. 아까 설명한 게 다여서. 자, 이제 4번에 보시면 자, 폭이 가장 넓은 게 뭐냐요? 뭐죠? 리을 어딨니? 디귿이죠? 네. 4분의 1이 더 작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이 리을이었겠죠. 그래프의 아래로 볼록한 게 뭐냐요? 아래로 볼록하는 거?
네, 양수면 되죠, 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X축의 대칭인 거는 뭐가 대칭이죠? 짝을 지으래잖아요. X축의 대칭인 거. 아, 몰라요? 숫자는 똑같고 부호만 반대인. 기억이랑 미음이 X축의 대칭인 겁니다, 서로. 숫자는 똑같고 부호는 반대고. 이해돼요? 되고 있어요? 서희 점점 표정이 안 좋아져요. 안 되고 있어요? 아니요.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요. 여기 설명은 이제 끝난 겁니다. 자,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에 있는 거 하나씩 풀어줘야 되나? 1번은 뭐 안 풀어도 될 것 같고 2번도 대입하는 거니까 이거 곱하기인 거 아시죠? 여기 사이 네, 1차 함수 할 때도 이렇게 배우셨죠? 네, 그러면 상관없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요거만 하고 넘어갑시다. 3번에 보시면 A가 얘랑 얘 사이에 있어요. 그럼 얘랑 얘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거 범위로 나타내면 A의 범위가 뭐예요? 지금 3분의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범위에 없는 게 뭐냐? 5번이죠? 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뭐 이제 5번 잠깐 할게요. 자, 5번은 자, 우리가 함수 알고 있는 거 똑같이 하시면 돼요. 1차 함수일 때도 뭐였어요? 좌표가 있으면 대입해서 식을 먼저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얘도 대입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2는 4a니까 a가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다시 식에다가 대입하셔서 식을 완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다 기억하시나요, 이 방식?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점을 대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1차 함수랑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1차 함수에서도 이렇게 했어요. 기억나실까요? 방법은 똑같아요. 네. 식만 다른 모양인 것 뿐이야.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6번은 이제 그림 보고 확인해라. 그러니까 이 그림에 봤는데 꼭지점이 원점인 게 보이면 무조건 y는 ax제곱식을 쓰고 시작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a가 음수인 것도 눈치는 챌 수 있겠죠. 위로 블록이니까. 그리고 또 점이 2, 마이너스 5라는 것도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5랑 2를 대입하셔서 a가 마이너스 4분의 5라고 구하시면 되고 그래서 식은 마이너스 4분의 5 x제곱이라고 하면 됩니다. 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똑같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하나가 더 붙었네요. ax제곱 플러스 q. 자, 이 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밑으로 넘어가고요. 이번에는 q가 하는 역할.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셔야 될 게 아까 전에 식을 얘기하면 일반 형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표준 형식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하나를 더 배웠죠. 이렇게 생긴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되는 게 이렇게 생긴 걸 배우는 거고요. 방금 이제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배울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배울 게 이제 표준 형식인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얘 특징은 꼭지점이 0,0이고 축의 방정식이 0이라는 거. 자, 요걸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요거 Q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Q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우리가 1차 함수로 생각하면 y는 ax제곱 플러스 b에서 b가 하는 역할이랑 똑같아요. b가 하는 역할이 뭐죠? b가 하는 역할이 뭐죠?
모르세요? 절편? y절편. 근데 그거보다 또 하나 더 있어. 이동.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얘는 하는 역할이 평행이동하는 역할. 자, 모르시네요. 자, H차 함수를 제가 아까 영상 올려놨다 그랬어요. 1학년 거부터 다 설명했어. 1학년, 2학년, 3학년 순서대로 영상 하나 아까 올려놓은 거 모르면 보세요. 아시겠죠? 다 설명해 놨으니까. 네. 보라 그랬는데 모르는데 안 보고 오진 않겠지. 그죠? 한번 보는데 10분뿐이 안 걸려요. 네. 10분 투자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y는 x제곱을 그렸죠. 그래서 대충 이제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모양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q가 하는 역할이 예를 들어 플러스 1이야. 그러면 모든 점들이 다 꼭지점을 대표적으로 한 칸 올리는 거죠. 그러면 다른 점들도 이제 따라서 한 칸씩 다 올려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야. 그게 다야. 그냥 다 모든 점들이 한 칸씩 올라간 거야. 네. 이해되시죠? 네. 여기가 마이너스 2면 내려요? 모든 점들이 다 두 칸씩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하는 역할이에요. 이해되시죠? 별거는 없어요. 네. A 하는 역할보다는 훨씬 적죠. 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얘를 최소값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좀 이번에 교육과정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네, 나중에 고등학교 거 하실 때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역할만 하고 있고 그래서 얘를 보면 뭐가 달라지냐면 꼭지점 쓰는 게 0,Q로 달라지고요. 축의 방정식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가 축이었죠? 그래서 오른쪽이 증가였죠? 이거 똑같아요. 왼쪽 증가감수 똑같고요. 이건 안 달려져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P가 하는 역할. 다시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자, 방금 전에 했던 Y는 X제곱을 가지고 계속 할게요. P가 하는 역할도 평행이동이에요. 자, 근데 방금 Q는 위아래로 움직였다면 P는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네, 그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y는 x-1의 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쓴다면 여기서 이제 또 유의해야 될 거는 축이 어디냐 라고 얘기하면 얘 부호 반대로 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방정식 계산하는 것처럼 0이 되는 값이 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뭘 대입하면 0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1인 거죠. 그래서 x가 1이면 옆으로 한 칸 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점들이 다 옆으로 한 칸 가겠죠?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P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꼭지점이 그럼 달라지겠죠? 0,0에서 1,0으로 바뀌니까. 그럼 축의 방정식도 달라졌겠죠? x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축의 방정식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여기가 축의 방정식이니까 얘가 x가 1보다 큰 쪽이고 x가 1보다 작은 쪽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축을 기준으로 항상 왼쪽 오른쪽을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P를 한마디로 지금 나와 있는 거 왼쪽 오른쪽으로 구분한다는 건 이 자리에 항상 P가 들어가는 거야. 숫자가 이 자리에 항상 P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되는 거다. 그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P가 하는 역할이 그래서 좀 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증가감소는 똑같습니다. 네, 그건 A가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역할이 아예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얘 표준형은 얘랑 얘를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마이너스 이만큼 움직였고 여기 1만큼 움직였다면 식이 y는 a가 1이고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요 식에서 얘가 x는 1이었고 얘는 마이너스 2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움직여서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둘 다 같이 해주면 되죠.
오른쪽으로도 움직이고 위로도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가 PQ가 하는 역할들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어요. 자, 이제 볼게요. 다시 시작해 봅시다.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요. 자,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0,2로 바뀐 거고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지금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꼭지점이 여기로 가고 눈에 보이는 점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여기 두 칸 올라가고 확인하기 제일 쉬운 게 이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축의 방정식은 똑같이 x는 0이고요. 자, 이렇게 넘어가요. 자,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얘는 좀 쉽습니다. 네. Y축 방향으로 대가로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랬으니까 그냥 얘는 옆에다 쓰란 얘기예요. 네, 평행이동하면 그냥 옆에다 썼잖아요. 이것도 1차 함수에서 이렇게 했어요. 똑같이. 네. 1차 함수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냐면 역할이 똑같다 그랬죠. Q가 B랑 1차 함수에서 B 값이랑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P가 하는 역할. 자, P가 하는 역할은 얘 부호 반대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1,0인 거고요. 축의 방정식이 x는 1인 거예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옆으로 한 칸씩 다 움직여야죠. 이렇게, 얘도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움직인다면 그림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됐죠? 그래서 그리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고 프린트는 연습시키려고 또 준비는 이만큼 해놨어요. 여기다가 네, 여기 다 나가면 연산 프린트로 다시 그림 그리는 거랑 네, 다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얘가 지금 P예요. 그러니까 식을 쓸 때 얘가 A죠. 그러면 요 식 모양을 쓰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여기다가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쉽죠. 그래서 Y는 2에다가 X 플러스 3의 제곱. 얘는 A가 마이너스 3이니까요. Y는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의 제곱. 네. 이렇게 부호 반대로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보시면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할 때라고 나와있죠. 네, 그거 같이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섞였죠? 네, 이게 표준 형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얘를 보고 이제 이동을 하는 건데 이동을 할 때 이제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가장 꼭지점이 대표하는 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동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 꼭지점을 먼저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뭘 이동을 시키든 간에 다른 점들은 그냥 그거에 맞춰서 똑같이 해주는 거고 대표하는 점은 꼭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봤을 때 얘가 0,0이잖아요. 네. 자, 그리고 얘를 보면 꼭지점이 그럼 뭐야? 요식에서 꼭지점? 꼭지점. 이 식을 보면 꼭지점을 알아야죠. 얘가 부호 반대가 P고 얘가 Q라 그랬잖아. 2,1이 꼭지점이에요. 지금 이 식에서는.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을 확인하는 거죠. 0에서 2만큼 이동한 거고요. 0에서 1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두 칸 움직이고 한 칸 움직인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두 칸 움직이고 한 칸 움직였겠죠. 여기서도 두 칸 움직이고 한 칸 움직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이걸 보는 거죠. 2만큼 이동한 거고요. Y축 방향으로 이걸 보는 거죠. 1만큼 이동한 거.
왜 점점 미치겠어요? 꼭지점의 좌표가 그래서 2,1인 거고요. 축의 방정식이 x는 2인 거예요. 섞이니까 막 돌아버리겠어요? 네. 제가 그래도 최대한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지점을 확인하셔야 된다. 네, 무조건. 네, 이동한 걸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밑에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자, 보세요. 5-1번. 꼭지점이 뭐죠? 식을 보고 꼭지점을 얘기하셔야 돼요. 뭐예요? 1,5 1,5잖아요. 축의 방정식이 뭐냐? x는 1 그냥 이거 얘기하시면 돼요. 2번은 꼭지점이 뭐예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4. 그냥 정확하게만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외울 게 많으니까 정확하지가 못한 거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6번을 볼게요. 자, 6번에 나와 있는 거는 자, 새로 식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식을 만들고 싶으시면은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A가 2라는 건 아니까 A는 안 변해요. 그러니까는 Y는 2가 되는 거고요. Y는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이동한 게 P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부호 반대로 쓰면 되는 거고, Y축 방향으로 이동한 건 그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이게 꼭지점이니까 꼭지점은 당연히 3,-1일 거고, 축의 방정식이 얘니까 X는 3이겠죠. 이렇게 다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된다. 근데 뭐 다르게 좀 얘기를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래 좀 쉽게 하시려면요, 얘가 PQ인 거를 확인했으니까 네, 조금 더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꼭지점을 항상 이동을 시켜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얘는 요식은 무조건 꼭지점이 0,0인데 얘가 PQ니까 얘가 꼭지점이 3,-1이라는 걸 아는 거고. 네, 자 이렇게 나타냈으면 그러면은 식 형태를 쓰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좀 쉽게 쓸 수 있는 건 식 형태를 맞춰서 쓸 수 있냐. 아까 우리가 식이 지금 써 있는 게 4개잖아요. 이렇게 그거에 맞는 식으로 써서 대입하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문제를 보시고. 근데 그게 안 되시면 방금 제가 처음 풀었던 이런 식으로 바로 쓰셔야 되는 거고. 네, 그게 되시면 이렇게 표현하셔서 A가 2고 P가 3이고 Q가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하셔서 쓰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쉬운 방식이에요. 알려준 거를 그대로 쓰시는 게. 그러니까 A, P, Q를 정확하게 구분만 하시면 식을 그냥 바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이제 얘기가 되겠죠. 뭐 여기가 3이어서 그런 거지만 예를 들면 얘가 0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식을 뭘 쓰는 게 쉬워요? Y는 AX제곱 플러스 Q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꼭지점이 0,-1이었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P가 0인 건 아니까. 예를 들어 얘가 0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Y는 A의 X-P의 제곱에다가 대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쉽게 식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되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P가 뭔지 Q가 뭔지 구분하신 다음에 표준 형식 쓴 다음에 거기다 대입하셔도 이렇게 나와요. 네, A, P, Q만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대입하시면, 요식에다 대입하시면 거의 대부분 다 나와요. 요식에다만 대입하시면 얘랑 얘를 못 찾았더라도.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요령 있게 좀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거는 넘어갈게요. 네, APQ를 다 알죠? 네,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A 알려줬고 Q를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식을 써라.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위에 있는 요식을 써라. 그래서 거기다 그냥 대입하시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플러스 5라고 쓰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6이랑 K를 대입하시면
그러면 K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36 플러스 5가 돼서 K의 값이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네, 문제를 읽으신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냐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냐 그런 걸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얘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죠. 그러니까 P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고요. 얘는 A 똑같고요. 그래서 이 식에다 대입하시라고요. 그래서 Y는 2에 X 플러스 3의 제곱 부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입할 때는. 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나지 않는 대입해보란 얘기네요. 1번부터. 네.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그러면 2 맞죠? 네. 맞는 거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8 맞죠? 0 대입하면 18 맞죠? 1 대입하면 16 곱하기 30이 틀렸죠? 4번이 2 대입하면 맞죠? 이런 식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식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다음 이제 뭐 얘기 안 할게요. 똑같네. 자, 요거 얘기할게요. 자, 요 문제 좀 잘 들으시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방식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X축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식을 이제 새로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식을 새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새로 쓸 거냐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항상 이제 식을 새로 쓰실 때에는 이게 K만큼 이동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꼭지점에다가 더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할 걸 두 가지를 얘기를 할게요. 자, K를 P에다가 더해주고 싶으면 식에다가 바로 마이너스 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K라고 더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에다가는 지금 플러스 K라고 더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대입을 한 다음에 얘가 X고 얘가 Y잖아요. 그러니까는 Y에다 3을 대입하시고 X에다가는 2를 대입하면 K제곱이 되고 그래서 플러스 3 플러스 K 이렇게 나오게 돼서 얘는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5를 곱하면 K제곱 마이너스 5K가 돼서 K의 값이 하나는 0, K의 값이 하나는 5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K를 묶으면 그래서 답이 양수니까 5가 답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집어넣을 때가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예 새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뒤에 집어넣는 게 헷갈리시면 얘를 보고 A는 변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5분의 1은 똑같이 있을 거고 꼭지점을 그냥 쓰시고요. 여기에다 지금 이동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꼭지점에다가 K만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꼭지점이 2 플러스 K, 3 플러스 K가 된 거죠. 그리고 A는 똑같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식을 새로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게 은근히 부호가 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입을 하시다 보면은 부호를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냥 이걸로 바로 쓰시면 원래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데 네, 바로 쓰시면 부호가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걸 방지하려면 그냥 꼭지점을 구해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동한 걸 더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넣을 때에는 부호 반대로 넣는다고 얘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부호가 생각보다 조금 덜 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어느 방법을 사용하시든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네, 저는 그냥 두 가지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뭘 이동을 시켰다 그러면 무조건 꼭지점에다가 이동을 시킨 다음에 다시 그 꼭지점을 대입하시는 게 가장 실수가 적다. 네, 자 그것만 좀 생각을 하시면서 푸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보시면 자 이제 APQ를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보시면 대놓고 PQ가 나와 있죠. 네, 2,1이 꼭지점이니까 P가 2고 Q가 1이죠.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 여기다도 2랑 1을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y는 a의 x-2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식을 쓴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또 보니까 점이 하나가 더 있죠. 0,-3이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3이랑 0을 대입하시면 a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은 4a 플러스 1이 돼서 a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네요. 더하니까 답은 2. 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입을 하고 싶으시면은 점이나 꼭지점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림을 보고. 그리고 그림을 보셔서 점의 위치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좌표로 쓰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요. 자, 이제 6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부호 확인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APQ의 역할을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부호를 확인할 수 있어요. A의 부호가 뭐죠? 이 그림 보니까? 플러스죠. PQ의 부호는 뭘까요? PQ의 부호? P가 플러스 응. Q가 Y. 4사분면 생각하셔야죠. 지금 꼭지점이잖아요, PQ는. 꼭지점이 어디 있어요? 제 4사분면 했죠? 제 4사분면의 부호가 뭐예요? 다 기억해요? 1사분면 플러스 플러스, 2사분면 마이너스 플러스, 3사분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4사분면 플러스 마이너스. 기억 안 나요? 아니요. 승호 안 난다고 지금 그랬는데 안 나요? 네. 영상을 다시 보세요. 네. 거기에 다 네, 설명을 해놨어. 이것도 기억 안 난다고? 이거 기억 안 나면 안 되는데. 야, 니네 이거 이제 2학년이잖아. 야, 1학년 때 배운 게 기억이 안 난다고? 선생님. 응. 저거 Q. 응. 네, Q. 파. Q를 보통 G 아니에요 G. 이렇게 써요. 네? 이렇게. 왜요? 이렇게 써요, 원래. 그래요? 네. 이게 아니 필기체죠. 아. 여기야. 필기체죠. 근데 Q. 왜 이렇게 안 쓰는지 알아? 몰라요. Q랑 구랑 헷갈려. 구랑 헷갈려. 뭐 이렇게 쓰고 싶으면 안 헷갈리면 쓰시고요. 네. 근데 구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헷갈리면 G로 써. 야, Q나 G나. 선생님이 네.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G가 안 나오는데 뭘 오해하니? G라는 알파벳은 여기 나오지도 않는데 오해할 일이 없죠. 네. 헷갈리면 그렇게 쓰시고 안 헷갈리시면 여기대로 쓰시고 네, 그건 여러분들 입맛대로 하시는 거니까. 네. 근데 헷갈리겠죠? 네. 여러분들이 쓰시다 보면 Q를 정확하게 쓰시지 않는 한 뭐 이렇게 쓰시면 정확하게 구분하고 싶으면 뭐 좀 크게 쓰시는 방법이 있긴 있겠죠? 좀 짧게? 이렇게 하면 Q? 이렇게 하면 9?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A랑 헷갈리는 A? A는 요거잖아요. 네. A는 요거잖아. 그럼 알파랑도 헷갈릴 거 아니에요. 네. A, 알파. 아, 그냥 꽈놓는 거예요. 네. 자, 뭐, 구분하는 건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구분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호를 다 정했어요. 자, 그럼 이제 답 찾으시면 되죠. A 곱하기 P가 음수 아니죠? P 곱하기 Q는 음수죠? 자, A 빼기 Q. Q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Q는 양수여야 되는 거고, P가 양수면 마이너스 P는 음수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는 양수고 Q도 양수니까 양수여야죠. 얘는 P가 음수고 마이너스 P도 음수니까 음수여야죠. 보이시죠? A 곱하기 P가 양수였는데 마이너스 Q가
양수네요. 그러니까 얘가 맞는 거죠. 이해돼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설명을 다 했어요. 와. 와, 이제 나가는 거 127페이지까지 더 나가고 싶은데 아니죠?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건 그냥 맛만 얘기해 드릴게요. 활용이겠죠. 아니 이제 방금 이제 저걸 배우셨고 저거 가지고 계산은 저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냥 설명만 잠깐 해드릴게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해야 돼. 어려워서. 자, 다음 시간에 하는 거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b랑 c가 하는 역할. 요걸 할 건데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c가 하는 역할이 y절편이에요. 아까 q는 요때만 y절편이에요.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 요때는 얘 y절편 아니에요. 얘 꼭지점이 그냥 q예요. 얘도 여기서는 그러니까 y절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꼭지점이 q인데 표시해 보니까 y절편 자리인 거예요. 요식 모양에서는. 그러니까 y절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요식일 때만 y절편이 되는 거고 요식일 때 y절편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구분해 주셔야 되고 실제적인 y절편의 일반 형식에서 얘가 무조건 y절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b가 하는 역할이 y축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 그림이 더 많이 그려져 있냐 요거를 구분하는 역할을 해요. 자, 여기 말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식을 보고 식을 아무거나 써보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요. 얘가 y절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y절편을 먼저 찍을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얘가 뭐예요? 음수죠? 그럼 위로 볼록 하겠죠? 그림 모양이? 자, 이게 얘네들의 역할이었구나. 그럼 이제 얘가 하는 역할을 얘기를 해볼게요. 얘가 하는 역할은 A랑 부호가 반대야. 그럼 그림이 무조건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그림이 더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 얘랑 부호가 똑같아. A랑 B가. 그러면 왼쪽에 부호 그림이 더 많아요. B가 하는 역할. 그리고 얘가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가운데에 있어요. Y축이. 그럼 이걸 알고 있으면 식을 어떻게 쓰던 간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마이너스 4고 아래로 볼록인데 부호가 같죠?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대략적으로. 네, 대략적인 모양이에요. 왜냐면 얘가 지금 그림 못 그린다 그랬어요. 꼭지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한 꼭지점의 위치가 어딘지는 몰라. 여긴지 여긴지. 근데 모양 형태는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지. Y축을 기준으로. 네, 축이 Y축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B가 하는 역할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네, 이건 이해될까? 외우는 거예요. 뭐 다른 건 없어요. 근데 뭐 C 못 외울 건 없잖아. A는 이미 이제 배운 거기 때문에 얘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A랑 부호가 같으면 왼쪽에 그림이 더 많고 A랑 B가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오른쪽에 그림이 더 많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제가 식을 써놨지만 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0 뭐 이렇게 썼어.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 요 모양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워야 돼. 계산 방식. 그래서 한 번만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상수항은 놔두고 얘만 마이너스로 묶어요. 마이너스로 묶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완전 제곱식 했던 것처럼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 되게 만들어놓은 거야. 이 앞에가 무조건 1이 되게. 근데 상수항은 놔두고 x 있는 애만 묶는 거야. 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하면 여기 보시면 뭐예요? 제곱이 있지 않아요? 중군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했던 중군 방식이 있어요. x 앞에 개수를 뭐 했어요? 나누기하고 제곱을 했죠. 나누기하고 제곱하면 뭐예요? 4죠? 근데 이거 원래 없는 숫자죠? 쓰자마자 바로 빼요.
나누기하고 제곱한 다음에 쓰자마자 바로 빼. 왜? 그래야지 얘랑 식이 똑같을 테니까. 네. 자, 그런 다음에 얘까지만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죠? 얘가 남아있잖아요? 얘랑 곱해서 꺼내면 돼요. 네, 그럼 플러스 4죠? 그럼 이게 표준형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P가 2고 Q가 14인 꼭지점이 2,14인 표준형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다음 시간에 어차피 또 다시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은 다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풀기만 하면 되고요. 뭐 다시 얘기하지만 내용을 까먹으시면 할 수가 없는 단원이에요. 네. 아시죠? 함수의 특징이 뭔지 다 외우셔야 되고 하나라도 빼먹으시면 못 푸는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